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당 산업의 특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조사가 나와서 오늘의 이슈픽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산업별 취업자 수를 파악한다.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얼마 전 통계청에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업종별 전체 취업자는 2,703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취업자를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누면 2,030만 1,000명은 임금 근로자, 673만 7천 명은 비임금 근로자였다고 합니다. 네, 비임금 근로자는 고용권이 있는 자영업자를 뜻하는데요.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상당했네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산업별로 봤을 때는 비중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취업자 규모를 살펴봤을 때 임금 근로자로서 취업자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제조업이었는데 442만 1,000명이 제조업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다음으로 가장 취업자가 많은 업종은 365만 8천 명이 취업한 도매 및 소매업이었습니다. 반면 비임금 근로자의 취업자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었는데요. 136만 5천 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림어업에서는 129만 5천 명이 취업해서 두 번째로 비임금 근로자의 취업자가 많은 업종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제조업처럼 굵직한 산업에는 역시 임금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판매와 재배 또 수렵을 담당하는 산업에는 비임금 근로자가 많았던 건데요. 정말 산업별로 취업자의 특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소분류로 나누면 성별에 따라 취업한 업종이 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산업 소분류별 남성 취업자가 많았던 곳은 작물 재배업으로 70만 9천 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업에는 이제 62만 9천 명이 취업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건물 건설업, 육상 여객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에서 남성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성의 취업자 수가 많았던 업종은 그러니까 요식업입니다. 109만 8천 명이 취업을 하며 어느 업종보다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는 84만 7천 명이 취업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작물 재배업, 병원, 초등교육기관의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음식점업과 작물 재배업을 제외하고는 겹치는 업종이 없었던 건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몸을 쓰거나 중장비를 활용한 업종의 취업자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서비스나 보건을 담당하는 업종의 취업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나이와 교육 정도에 따라서도 취업한 업종이 다른데요. 산업 중분류별로 봤을 때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도 음식점 및 주점업이었습니다. 55만 6천 명이 취업을 하며 전 청년의 전체 취업자 수를 이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많았는데요. 반면 30에서 49세는 교육 서비스업에 취업한 경우가 103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소매업이나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식점업처럼 청년층과 겹치는 업종이 많은데요. 반면 50세 이상에선 업종별 취업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에 117만 1,000명이 취업해 5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 중 가장 높은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처럼 20, 30, 40대에선 보이지 않았던 업종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또 중졸 이하에선 농업 취업자가 82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반면 고졸의 경우는 음식 및 주점업에 117만 명이 또 대졸 이상에선 교육 서비스업에 158만 6천 명이 취업해 교육 정도에 따라서도 취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분야별로 취업자 수를 나눠서 살펴보니까 이 산업마다 취업자 수의 특징에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그 점이 좀 더 흥미로운 그런 내용인데요.
시도별 취업자를 살펴보며 지역에서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를 또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특별광역시 및 도별로 산업 중분류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는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교육서비스업에 취업한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달된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또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농업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 또 산업별로 분류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또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은 소프트잡이라는 말로 골라봤습니다. 소프트잡, 원래는 쉬운 일이라는 이제 영어의 의미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진입장벽이 낮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직종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입장벽이 낮은 직종은 나이나 학력에 대한 차별이 없고 또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는 직종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비스업인데요. 이러한 직종은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이나 노인층이 보다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조사에서도 음식점업의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잡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이유로 수익이 낮다 또는 질이 낮은 일자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폄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기술은 첨단 기술이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러한 직종이 4차 산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으로 일자리로 이제 꼽히기도 합니다. 물론 소득은 다른 업종보다 낮을 수 있지만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취업도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창출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통계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이제 소프트잡의 고용 창출 효과를 폄하하기보다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일자리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산업별 취업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오히려 업종, 직업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의 기준을 나누는 게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당한 고용 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자리가 없겠죠. 오늘도 김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